unfold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사막의 기적입니다. 뜨거운 모래와 굵은 땀방울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 놓았는지 그 놀랍고도 위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. 이야기는 1973년, 정말 암흑 같던 그 시절에서 시작됩니다. 1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올스톱, 마비 상태에 빠졌죠. 이러다 나라가 부도나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이 하나 나옵니다.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그 원인, 바로 중동의 석유와 사막이 어떻게 대한민국에게 유일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었을까요? 이 지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. 당시 대한민국이 대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 현실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당시 상황은 정말이지 극과 극이었습니다. 한쪽에선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서 국가 부도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에선 중동 산유국들이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는 오일 달러로 어마어마한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. 바로 이 엄청난 격차 속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. 아니 도대체 무엇이 수십만 명의 한국 남성들을 그 불타는 사막으로 이끌었을까요?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. 바로 돈이었죠. 당시 국내 임금의 무려 5배에 달하는 월급. 이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정말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던 겁니다. 그래서 당시 중동에서 오는 월급 봉투는 노란 봉투라고 불리면서 그냥 돈이 아니라 부와 희망, 그 자체의 상징이 됐습니다. 이 노란 봉투 하나에 한 가족의 미래, 나아가 한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. 두 번째 장입니다. 이제 그들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그 순간, 바로 김포공항으로 한번 가보시죠. 이 글귀 하나가 당시 그분들의 심정을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. 두려움, 절박함, 그리고 내가 선택받다는 그 처절한 희망이 뒤섞인 눈물의 기도. 중동행은 그들에게 돈벌이를 넘어선 일종의 구원이었습니다. 당시 김포공항은요, 정말 거대한 눈물바다 그 자체였습니다. 정부는 이들을 총 대신 사불든 산업전사라고 불렀고 가족들은 어쩌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통곡하면서 그들을 보냈죠. 이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어요. 가난과의 전쟁을 치르러 가는 비장한 출정식이었습니다. 자,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렇게 희망을 안고 도착한 사막.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들이었습니다. 섭씨 50도. 여러분, 이 숫자가 당시의 지옥을 그대로 말해줍니다.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열기 속에서 햇볕에 달궈진 철구는 그냥 프라이팬이나 마찬가지였죠. 이건 뭐 말 그대로 인간의 한계를 매일매일 시험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. 근데 더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. 또 다른 적이 있었죠. 바로 할라스라고 불리는 모래폭풍. 밥을 먹어도 모래가 서걱거리고 애써 돌리던 기계는 모래 때문에 멈춰서고 이건 뭐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사람의 정신까지 갉아먹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. 그럼 이 극한의 환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버텼을까요?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 동원됩니다. 바로 현장에다가 직접 얼음 공장을 지어버린 겁니다. 이건 뭐 편의시설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었던 거죠. 마치 군대 보급작전처럼 얼음을 만들고 나눠줬습니다. 그들에게 얼음물 한 잔은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수였던 겁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 장,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? 바로 현대사의 신화로 남은 그 전설적인 프로젝트, 주바일의 기적입니다. 9억 3,100만 달러, 1976년 현대건설이 따낸 사우디 주바일 산업항 공사 계약 금액입니다.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였죠. 아니, 이게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요. 한 회사가 따낸 이 공사 하나가 당시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. 이건 뭐 한 기업의 도전을 넘어서서 나라의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.
그리고 이 거대한 도박의 중심에는 그 유명한 정주영 회장이 있었습니다. 10층 빌딩만한 구조물을 12,000km 밖으로 옮겨야 하는데 보험도 없이 그냥 진행하라고 지시했죠. 보험 들면 마음이 해이해진다. 이 말 한마디가 배수진을 친 리더십이 뭔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이 불가능해 보였던 작전은 성공합니다.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뚫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며 울산에서 주바일 항구까지 모든 구조물이 정말 기적처럼 무사히 도착했죠. 이 대담한 작전 덕분에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. 그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조국과 가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는지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. 그 효과는요,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. 보세요. 한국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불과 몇 년 만에 와, 이건 뭐 수십 배로 폭증합니다. 텅 비었던 국가의 외환 부유고가 마침내 달러로 차곡차곡 채워지기 시작한 거죠. 귀국하는 아버지들의 손에는 이런 물건들이 들려 있었습니다. 특히 저 코끼리 밥솥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당시 한국 주부들의 로망이자 부의 상징이었죠. 이 물건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. 사막에서 흘린 피와 땀이 가져다준 풍요의 증거였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. 그들이 사막에서 벌어온 그 귀한 오일 달러가 어디로 갔을까요? 바로 지금의 강남을 만드는 종잣돈이 된 겁니다. 반포 주공아파트, 압구정 현대아파트,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뎌낸 그 대가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산층을 탄생시킨 거죠. 결국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이야기를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분들은 영웅이 되려고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. 그저 가족을 위해 떠났을 뿐이죠. 하지만 그들의 굳은 살 박힌 손이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현대의 기적들은 과연 오늘날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어떤 희생 위에 세워지고 있는 걸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